당신은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가? 만약 아직이라면 꼭 한 번 기회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들려주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이름은 박정우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골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3명의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다. 새벽이면 논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그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어느새 자식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다. 세월이 흘러 그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아내와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전에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그는 홀로 남아 작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단조로운 반복이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나 마을을 지나가는 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식들이 한 번쯤 찾아와 주기를 바라면서도 선뜻 먼저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휴대전화는 늘 조용했다. 가끔 울리는 벨소리는 보험이나 광고 전화일 뿐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어쩌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기는 했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바빠 보였고 한두 마디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들은 늘 빠듯한 일정을 핑계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이해하려 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에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얼굴을 보러 와 주기를 바랐다. 잠시라도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작은 바람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렇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긴 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그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TV에서 제주도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다. 푸른 바다와 감귤밭이 펼쳐졌고 가족들이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약속이 생각났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 자라면 둘만의 여행을 떠나보자고 했던 이야기였다. 그녀는 제주도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거닐고 싶다고 했었다. 그때 그는 말했다. 언젠가 꼭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 약속을 잊은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TV 화면 속의 제주도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그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자식들과 함께 가고 싶었다. 비록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그녀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마침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도 자식들이 다 함께 집에 오는 날이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 보기로 결심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면 그들도 함께 가자고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았다. 명절날 자식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큰아들은 아내와 함께 오지 못했다. 손자는 학원 일정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보내는 것이 익숙해져 이번에도 오지 않았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겨우 시간을 내어 찾아왔고 그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식사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제주도 여행이 부담스럽다는 듯 각자 바쁜 일정과 경제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망설였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많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고 둘째 딸은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 어렵다고 했다. 막내 아들은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형과 누나의 망설이는 눈치를 살피며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갑작스럽게 여행을 제안한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자식들이
아버지와의 시간을 이렇게까지 망설여야 하는 걸까 싶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가 계속해서 여행 이야기를 하면 더 부담을 줄 것 같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이번에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각자의 일정이 있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는 문 앞에서 자식들을 배웅하며 멀어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집 안은 적막해졌다. 부엌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남아있었고 그가 한번 펼쳐보았던 제주도 여행 책자는 그대로 서랍 속에 접혀 있었다. 그는 다시금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족과의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을 기다려야 할 차례였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고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주도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곳의 바다는 여전히 푸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가 그곳을 가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그저 꿈으로만 남아버릴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한 번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잠시 평상에 앉아 쉬었다.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낮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눈앞이 흐렸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빠졌고 결국 마당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다. 아무도 없는 집, 누군가 그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마을 이장이 우연히 들러 그를 발견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혈압이 너무 높아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소식을 듣고 자식들은 급히 내려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지 못했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바랐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늘 강한 모습만 보였던 아버지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해 꼭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제주도를 이제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가족들은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활주로를 따라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다. 몸이 붕 뜨는 느낌에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이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하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제주도의 공기는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맑고 푸른 하늘이 그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었다. 멀리 보이는 한라산은 웅장하게 서 있었고 낮은 돌담길과 감귤밭이 이어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자식들은 렌터카를 빌려 그를 태우고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그림 같았다.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부드럽게 부서지는 하얀 파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갈매기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그동안 왜 한 번도 오지 못했을까? 아내와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었더라도 이렇게 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은 먼저 협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맨발을 바닷물에 담가보았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싸며 온몸을 시원하게 했다. 그는 한동안 해변을 걸으며 파도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모래가 발끝에 닿는 감촉이 생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다.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자식들은 그를 보며 사진을 찍었고 그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숙소에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끝났을 식사도 이곳에서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어졌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그에게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다음 날 가족들은 한라산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가파른 길을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산 길이라 그는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자연 속을 걸으며 느끼는 공기가 너무도 신선했고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멀리 제주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넓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이곳에서 그녀가 함께 있었다면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좋아했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우리가 오게 되었어.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자식들과 함께 왔어.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제주도의 밤 공기가 살며시 몸을 감쌌다. 그는 한동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혼자 지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온전히 행복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여행이 끝나고 자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들춰보며 그 시간을 떠올렸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이 급히 내려왔을 때 그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마치 깊은 잠에 든 듯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별한 부탁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조용히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한 듯했다. 그의 집은 여전히 그가 남겨둔 흔적들로 가득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쓰던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가 쓰던 낡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흔적은 모든 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를 부르면 언제든 나올 것만 같았던 이 공간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없었다. 자식들은 그를 떠나보낸 슬픔을 감당할 겨를도 없이 집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가 지켜온 집, 그가 애지중지하던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작은 서랍장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짧지만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편지에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제주도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말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그 여행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순간들이 삶의 마지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식들에게 서로를 잊지 말고 가까이 지내라고 당부했다. 삶이 바쁘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존재를 멀리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접 깨달았기 때문이다. 편지를 읽으며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아버지를 뒷전으로 밀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조차 자신이 아닌 자식들의 행복과 화합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바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하는 시간,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그런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자주 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몇 달 후 자식들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제주도의 바람 속에, 바다 속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협재해수욕장을 걸으며 그날처럼
바닷바람을 맞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같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함께했던 그 순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곳. 그곳에서 가족들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비록 이곳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숙소에 모여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 가족끼리 더 자주 만나고 서로를 챙기기로 했다.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지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속의 한 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가족은 바쁜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존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다. 그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주도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남긴 그 바람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아본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부모님을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하고 함께 식사 한 끼라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